나 산타는 자연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딱 하나 떠오르는 게 있다. 바로 TV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인이다. 자연을 벗삼아 느긋하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보고 있으면 심지어 나까지 꼭 한 번쯤 저렇게 자연 속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지만 이 세상 어딘가엔 이런 느긋한 자연인들과는 180도 다른 진정한 진짜들이 존재한다는 것. 가파른 절벽에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극한의 부족부터 인간이 아니라 표범으로 변신해 평생을 무인도에서 살아갔다는 남자까지 미친 스펙의 자연인들을 모아봤으니 딱 집중!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평생을 절벽에서 살아간다는 자연인 민족 베르베르인 되시겠다. 이들은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에서 살아가는 북아프리카 토착민족이라고 하는데, 바위 절벽을 망치 하나 들고 때려 부숴서 구멍을 판 다음 거기서 무려 수십 년을 살아가는 지구촌 최강의 진짜 백이 자연인들이다. 절벽에서 살다 보니 일단 집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여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 하지만 걱정은 하덜덜 말자. 베르베르인들은 이 험난한 곳에서 대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데다가 건전지 달린 조명도 달고 애완동물도 키우는 등 거의 평지나 다름없이 지내고 있거든. 아니, 그런데 도대체 이들은 왜 난방도 안 되고 수돗물도 안 나오는 바위 절벽에서 살아가는 걸까? 알고 보면 여기에는 다 역사적인 사연이 있다고 한다. 이 베르베르인들은 사실 소속된 국가가 없는 민족, 즉 유목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지난 수백 년 동안 걸핏하면 주위 국가들의 등살에 시달려왔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비극도 자주 겪곤 했단다. 그래서 이들은 더는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민족의 전통을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하지만 도시에서 편하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새 이 전통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에 지금도 몇몇 베르베르인들은 절벽 같은 험한 곳에서 살아가며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다. 이야, 처음 봤을 땐 그냥 신기한 데서 사는 특이한 사람들이다 싶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전통이라는 그 두 글자에 나 산타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만 같다. 이처럼 가파른 절벽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베르베르인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기는 했다. 하지만 자연인의 로망이라고 하면 역시 가족도 친구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고독한 늑대 같은 삶일 텐데. 자,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인 톰 레파드. 그는 거의 20년이 넘게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홀로 살아간 그야말로 자연인의 로망 같은 인생으로 엄청나게 유명하다고 한다. 원래 군인이었다는 톰은 전역 후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탈탈 털어 한 무인도에 정착하기로 결심했다는데, 헌데 톰의 외모를 보고 있자면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그건 바로 그의 온몸을 뒤덮고 있는 휘황찬란한 문신의 정체. 자, 톰의 말에 따르면 이건 전부 표범무늬 문신으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다고 한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톰은 사실 자기가 인간이 아니라 표범이라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래서 온몸에 표범무늬 문신을 새기고 무인도라는 자연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 듣고 있자니 이거 정말 황당한 이야기긴 한데, 자기가 표범이라면서 나무 위에 올라간 톰을 보고 있으면 왠지 편안한 표정이 묘하게 행복해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 인간 표범 톰은 무인도에서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데, 하지만 그는 워낙 늦은 나이에 자연인이 되는 바람에
무인도 생활 20년 후 70대가 되자 건강 악화로 인해 도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단다. 그렇게 그는 무려 20년 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됐지만 그 앞에서 얘네는 가족이 아니라 남이다 라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며 집을 떠나 양로원에서 쓸쓸히 삶을 마감했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남겼다고. 톰의 사진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도시보단 자연에서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데 이런 걸 보면 역시 사람한테는 주어진 팔자라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 만프레드 그네딩거를 소개하겠다. 이 세상의 수많은 자연인들에게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기 마련이지만 자연인 만프레드의 사연은 그 중에서도 특히 황당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여자한테 차이는 바람에 자연인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 만프레드 그네딩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걸 좋아했고 그러다 보니 고향이었던 독일을 떠나 우연히 한 스페인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만프레드는 한 동네 여교사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게 되는데 결국 큰 용기를 내어 고백을 하게 된 그였지만 여교사에게 만프레드는 집도 없고 재산도 없는 한낱 여행자에 불과했다. 그 결과 만프레드는 그만 시원하게 차여버렸고 이후 시련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을 나와 바닷가 근처에 오두막을 짓기 시작. 그 길로 수십 년 동안 자연인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해버렸다고. 시련 한 번에 모든 걸 포기하고 자연인이 되다니 정말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스토리지만 의외로 자연인 생활은 만프레드의 적성에 딱 맞았다고 한다. 그는 돌을 가져다 탑을 쌓기도 하고 깎아서 조각을 만들기도 하며 자연 속에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 돌이 아주 그냥 몇십 년씩 쌓이다 보니 나중엔 말 그대로 장관이 되어버려서 이 돌탑을 구경하러 스페인 여행을 오는 사람이 생기는 등 유명한 동네 명물로 자리 잡고 말았다고. 그렇게 동네 예술가 겸 자연인으로 살아가던 만프레드는 지난 2002년 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데 알고 보면 여기에도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는 소식이다. 그 사연이 뭐냐면 2002년 당시 만프레드의 오두막 근처에서 유조선 침몰 사고가 있었고 바다가 전부 기름으로 범벅이 된 결과 그가 수십 년 동안 만든 돌탑을 전부 뒤덮어버리는 바람에 수심에 빠진 만프레드가 그만 우울증에 걸려버렸다는 것. 여자한테 차인 충격으로 자연인이 됐는데 그런 자연인 생활도 유조선이 망쳐버리고 만프레드의 인생, 남들 인생보다 난이도가 한 1000배는 높았던 것 같다. 진짜 외국에서 자연인을 하는 사람들은 빠꾸 없는 진정한 자연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사실 나는 하루만 인터넷이 끊겨도 손발이 떨리는 금단 증상이 일어날 정도인데 인터넷은 물론이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자연 속에서 누리는 자유, 그게 과연 어떤 느낌일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되네. 언젠가 나도 나이가 들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려나?